리우 패럴림픽 휠체어 펜싱 결승전. 팔다리 없는 이탈리아 선수가 팔이 있는 중국 선수를 상대로 싸웁니다. 장애인 선수끼리의 대결. 팔이 없는 이탈리아 선수가 승리합니다. 포효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승부는 간절함에서 갈린 것 같습니다. 19-year-old from Venice in Italy just doesn't know what to do with herself. The emotions so raw. 이 선수에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은 196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패럴림픽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경외과 의사 루트비 구투만경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도입해 대회를 개최하다 그게 커져서 올림픽 규모가 됐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이름은 병행한다는 뜻의 패러렐과 올림픽이 합쳐진 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가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과 달리 올림픽 직후 열리는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은 시들합니다. 방송사들이 천문학적인 중계권료를 내가며 올림픽 경기를 경쟁적으로 생중계하지만 패럴림픽 경기는 생중계로 보기가 참 어렵죠.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패럴림픽도 그렇습니다. 동등한 위치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동등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텅 빈 경기장,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스토리를 담은 이 다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패럴림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베베는 5살 때 펜싱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6년 내내 국내 랭킹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도 좋았습니다. 11살이 된 어느 날 훈련 중이던 베베는 갑작스레 발병한 수막염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발현 2시간 안에 97%가 죽는다는 치명적인 질환이었지만 베베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양 팔과 양 다리를 모두 잘라내야 했습니다. 촉망받던 10대 펜싱 선수였던 그녀에겐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라는 원망이 컸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참 이른 나이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펜싱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그녀가 펜싱을 한다는 건 남들 눈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알게 된 휠체어 펜싱이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베베는 2016 리우와 2010 도쿄 패럴림픽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땄고 지금 진행 중인 파리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Fencing, you do fencing with these three fingers and then the waist. So that's the part that you need. That's the fencing, but everything is impossible at the beginning. So you just need to believe in yourself. Just go and do whatever you want. 팔 없이 태어난 그는 결국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입양이 결정되기 전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한 자리. 가족들은 접시에 코를 박고 짐승처럼 밥을 먹는 그를 보고 이 아이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며 입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스터츠먼을 입양한 가족은 아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고 항상 넌 할 수 있어, 해봐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스터츠먼은 양팔이 없음에도 양궁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직접 쏘고 싶어서 발로 활을 쏘는 방법과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개발했죠. 이후 그의 방법으로 활을 쏘는 후배 선수들도 생겨났습니다. 스터츠먼은 2012 런던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 이번 파리 대회에선 패럴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발로 쏜 화살이 잇따라 10점 관역을 관통하자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It changed my life completely. Amazing armless archers that are going to carry on this tradition. It's their turn to shine.
타티아나는 1989년 러시아에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80년대 러시아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때 장애인 체육을 인정하지 않아 패럴림픽을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타티아나는 13번 보육원이라는 곳에 맡겨졌습니다. 가난했던 엄마는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휠체어 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생활했지만 보육원 생활 6년 만에 선물처럼 양엄마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와서 허리 뒤로 수축한 다리를 펴는 수술만 10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헌신으로 모두 극복했죠. 그녀는 양엄마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싱 휠체어를 접하게 된 타티아나는 운동에 전념했고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종 대회에서도 놀라운 성적을 거뒀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선 크로스컨트리 스키에도 도전해 은메달을 땄는데 당시 경기장을 찾아온 친엄마와 상봉하는 감격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타티아나는 이번 파리 대회 100m에서도 은메달을 보태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역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미국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7번의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8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선수들에겐 남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장애인 선수들도 각자의 사연은 있지만 장애인 선수들의 역경 스토리에 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장 생존의 역경, 절망의 늪을 헤쳐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고 인생 자체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도 맞서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비장애 선수들에 비하면 감당해야 할 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 경기를 보며 더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파리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양팔이 없는 대한민국의 김황태 선수가 사투를 벌이며 완주한 경기도 그랬습니다. 그는 고압선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극한의 도전에 나섰고 패럴림픽 경기 완주라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양팔 없이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경기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과한 중증 장애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패럴림픽 무대에서 천인삼적이라는 극한의 종목을 완주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와서 활동하세요. 각종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외부 활동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사회활동의 기회가 워낙 적은 데다 장애인 복지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혐오 정서도 장애인들이 외출을 꺼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대략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가 넘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바깥 활동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거죠. 김황태 선수가 제발 나와서 활동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는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처럼 느껴야 장애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줘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패럴림픽이 세상에 외치는 메시지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제 곧 파리 대회도 폐막하고 성화가 꺼지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2등 시민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니까요. 지금까지 다큐로 본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